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노석홍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미 실생활에서 일부 접하고 있고 또 앞으로 5년 내에 상용화될 예정인 초연비 차량 기술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네. 초저연비 차량.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초저연비 차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에서 개발 중인 3리터카, 즉 100km를 주행하는데 3리터의 연료를 소비하는 자동차가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PNGV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34km/L의 그러한 연비를 달성하는 승용차도 초저연비 차량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이 발전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차량이 공개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지난 2월 1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그 폭스바겐의 XL1이란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초저연비 차이면서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주행 연비가 무려 111km/L에 달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료 1리터를 가지고 110km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로 이게 가능해진 건가요? 그러면요? 이 차는 그 전기를 충전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러한 타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에 충분히 전기를 충전한 후 그 배터리의 힘만으로 50km를 주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머지 경유를 이용해서 1리터로 61km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차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디젤 엔진 주행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연비를 61km/L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순수한 하이브리드 모드 연비가 61km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 화면으로 보니까 디자인도 아주 독특한데요. 그렇다면 폭스바겐이 개발한 이 XL1에 관련된 기술 특허 출원 현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 몇 가지 중요한 기술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탄소 섬유 차체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 조사를 했는데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술 항목인 하이브리드 카에 관련된 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특허들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총 73건이 검색이 되었고요. 나라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 35건, 그다음에 유럽이 34건, 일본이 4건 그렇게 출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섬유 그 차체 기술에 대해서는요. 폭스바겐사가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의 그 확보보다는 외부 업체에서 기술을 사오거나 아니면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저연비 차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럼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0억 원의 특허권 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에 이어 기존 분쟁 대상의 갤럭시 S3와 아이폰 5 등 최신 제품군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2차 특허 전쟁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보유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네. 자, 유다현 앵커가 이번 주 특허 이슈를 좀 전에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그 중소기업당 20억 원의 특허권 담보 대출이 실시되었다는 것과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특허료 수입을 근거로 해서 100억 원의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는 두 가지 뉴스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예. 네, 이 두 가지 이슈는 특허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지원을 받는 대상 그리고 이 지원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 특허권 담보 대출이란 부동산 담보 대출과 유사하게 특허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업당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체 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애트리에 적용된 지식재산권 로열티 유동화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통해 그 발생할 수 있는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상환 자금으로 받는 그러한 금융 기법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애트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국제 표준 특허 약 한 376건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권리 확보를 위해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담보 대출이 활성화된다면 이렇게 특허권이 있어서 기술력은 있지만 좀 자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한 이 기업들에게 앞으로 영업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그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결과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의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신규 영업 확장, 그다음에 신규 인력의 고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자금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